촉산, 검혁전. 구화, 자운사의 비밀. 유서 깊은 사찰에서 악인을 마주친 서생무리가 선방에서 독수에 당하고 석굴을 탈출한 예송이 서생이 야밤에 포구를 뚫고 북쪽 담장을 넘어가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송씨가 성 밖에 있는 자운사를 돌아보자고 제안했다. 자운사는 굽이굽이 길게 이어진 회랑이 멋스럽고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내는 것으로 유명해 성도 사찰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혔다. 또한 사찰 재산이 넉넉해 승려들이 시주받으러 나갈 필요 없이 수행에 몰두한 덕분에 교리에 정통하고 계율이 엄격한 것으로도 유명했다. 주은종과 나머지 서생들도 자운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성도의 명승지는 거의 다 둘러보고 여기만 남은 듯 하군. 성을 나가 30리쯤 가면 자운사와 가까운 마을이 있다고 하니 지금 출발하세. 자운사를 둘러본 후에 그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중경으로 출발하면 어떻겠는가? 주은종이 이렇게 뜻을 보태자 송씨가 가장 먼저 찬성하고 나섰다. 어제 일로 체면이 깎인 터라 한시라도 빨리 성도를 떠나고 싶었다. 이번에도 별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결정을 내린 후 바로 길을 떠났다. 30리를 걸어 정오 무렵에 마을에 도착했다. 객잔을 잡고 자운사로 가는 길을 물었는데 아주 가까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을 사람 절반 이상이 자운사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일행은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후 소사마에게 짐을 지키게 하고 자운사로 향했다. 반리쯤 걸어가자 빽빽하게 자란 멋들어진 나무 사이로 붉은색 담장 귀퉁이가 보였다. 바람결에 나지막이 불경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오니 몸과 마음이 절로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입구에서 지객승이 주은종 일행을 맞았다. 지객승은 일단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한 후 불당과 선방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객승은 법명이 요일이었다. 주은종 일행은 예의가 바르고 정성스러운 요일의 손님 접대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특히 온종일 걸으며 지쳐있던 터라 선방에서 쉴 수 있게 해주어 좋았다. 요일이 안내해준 선방은 아주 고풍스러웠다. 벽에 걸린 명인의 서화작품, 책상에 가지런히 놓인 문방사우, 서쪽 벽 앞에 선상에 올려놓은 좌선용 모시 방석 등 하나같이 정갈하고 기품이 넘쳤다. 주은종 일행은 방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지통 스님은 진연을 끊고 후원에서 수양 중이라 나오기 어렵습니다. 연이 닿으면 나중에 뵙도록 하지요. 모두가 아쉬워할 때 송씨는 한창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무언가 이 방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것 같아 물어보려던 차에 사미승이 들어왔다. 방장 스님께서 찾으십니다. 알았다. 여러분, 자운사가 넓고 구조가 복잡해 길을 잃기 쉬우니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지요. 곧 돌아와 마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일이 급히 발길을 돌려나간 후 송씨가 그림 이야기를 꺼냈다. 자운사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지객승 말투도 그렇고 꽤 고상하고 멋지지 않은가? 이 선방도 정갈하게 잘 꾸몄고 벽에 명인들 서화가 가득한데 이쪽 벽에는 왜 하필 이런 그림을 걸어 놓았을까? 이거야말로 부처님 머리에 똥 바른 격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선방이 꽤 넓고 동쪽 창과 남쪽 문을 제외한 나머지 벽에 서화가 가득했다. 서쪽 벽의 가로로 길게 걸린 미양양의 연우도, 북쪽 벽 한가운데 걸린 방유유의 백석청송도 등 유명인의 작품이 많았다. 백석청송도 좌우에 걸린 왕안석의 송시를 적은 대련 명구에는 촉당 출신학자 장혁의 낙관까지 찍혀 있었다. 푸른 원앙이 여러 대에 걸쳐 난초와 두약을 피우고 흰 두루미는 때때로 새끼를 찾아오네. 그런데 선상 위에 덩그러니 걸린 팔선과에는 송씨 말처럼 확실히 이상했다. 필치가 상당히 거칠고 단조로웠다. 딱히 주목하지 않았을 뿐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터라 송 씨의 말을 듣고 그림 앞에 모여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때 선상에 앉아있던 주은종이 뒤를 돌아보다가 팔선과의 족자 밑에 종치는 막대기가 눈에 띄어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다. 그 순간 실수로 족자를 건드렸는데 낡은 고정못이 툭 떨어지면서 족자에 가려졌던 특이한 벽면이 드러났다. 벽면이 주먹 하나 깊이로 움푹 파였고 얼굴 높이에 너비가 1척3촌쯤 되는 구멍을 뚫고 작은 종을 달아놓았다. 대체 왜 벽 뒤에 종을 숨겼을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주은종 손에서 막대기를 빼앗아 만지작거리던 송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느닷없이 종을 쳤다. 맑고 경쾌한 종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두 번 더 쳤다. 벼랑간 구멍에서 어린 화상의 머리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금방 사라졌다. 주은종이 화들짝 놀라 송씨를 말렸다. 그만하게. 남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야. 지객승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멍 안쪽에서 종이 3번 울리고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들리더니 벽에 숨겨져 있던 작은 문이 열리고 요염하게 치장한 여인이 나타났다. 캬! 여인은 17이나 모여있는 남자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방에 앞문을 만들어 여자를 숨겨두다니 자은사 방장은 틀림없이 나쁜 놈일 거야. 이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돼. 당장 쫓아가서 대머리 놈들을 호되게 꼬집어야 하지 않겠는가? 잠깐 멈추게. 길을 떠날 때 왕복이 몇 번이나 당부한 말이 있네. 암자나 사찰에 들렀을 때 안내인 허락 없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고. 출가인 중에 겉으로는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평생 심신수양에 힘써 깨끗한 사람 같지만 사실 남몰래 도적질과 간음을 일삼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놈들이 많다고. 아무래도 이 일은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네.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저들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어. 규율이 엄격하고 올바르기로 소문난 사찰에서 왜 선방에 이런 장치까지 만들어 여자를 숨겼겠나? 무턱대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네. 우리는 그저 서생일 뿐이니 만에 하나 저들이 해하고자 하면 한줌거리도 안 될 테니까. 다들 이러쿵저러쿵 떠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사씨 서생이 깜짝 놀라 외쳤다. 저기 보게. 이렇게 떠들 때가 아니야. 저 뒤에 방문이 없어졌어. 일제히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에 들어왔던 방문이 사라지고 시커먼 벽면만 보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벽에 걸렸던 서화 작품들도 운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놀란 마음에 우르르 몰려가 뒤를 가로막은 벽을 밀었다. 가림벽이 워낙 크고 단단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 여인이 나타났던 앞문 말고는 이곳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당황스럽던 그때 주은종의 시선이 네 폭짜리 창문에 꽂혔다. 우리 전부 바보 아니야? 문은 없지만 저기 창문이 있잖아. 창문을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 다시 우르르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밖에서 빗장을 걸었는지 열리지 않았다. 사실 빗장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창틀뿐 아니라 손가락 2개 굵기인 만자 모양 창살도 전부 단단한 새였다. 표면을 붉게 칠해 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급한 마음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렸지만 도움의 손길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들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야말로 제 발로 함정에 뛰어든 셈이었다. 누군가는 경솔하게 종을 친 송씨를 탓하고 또 누군가는 승려들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다. 그나마 침착한 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거인이네. 조정이 인정한 인재라고. 한둘도 아니고 17이니 함부로 어쩌지는 못할 것이야. 일단 지객승에 올 때까지 기다려보세. 하지만 모두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니 주은종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앞으로 어찌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네. 이렇게 서로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모두 이 말에 수긍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송 씨는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는 친구들과 달리
계속 앞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보게들, 어차피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야. 나갈 문이 사라지고 구하러 올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굴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차라리 이 앞문으로 들어가 당장을 만나보는 것이 낫겠네. 앞문 장치를 건드린 것은 실수였으니 나가게 해달라고 잘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나? 그저 지나던 사람들이고 물건을 망가뜨린 것도 아니니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될 것이야. 아무리 막대먹은 놈이라도 우리가 나름 거사인데 몽땅 죽이게 하겠나?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나간 후에는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우리 마음 아닌가? 송 씨의 제안에 또 한 번 시끌벅적해졌으나 아무리 떠들어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주은종 일행은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결국 앞문으로 들어갔다. 겨우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좁아서 송 씨가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 줄줄이 안으로 들어갔다. 주은종이 가장 마지막이었다. 앞문 뒤로 연암은 개 계단을 내려가니 어깨가 닿을 만큼 좁고 어두컴컴한 통로가 이어졌다. 대략 30보마다 등불이 있어 어렴풋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100보 남짓 걸어가 다시 연암은 개 계단을 올라가니 앞쪽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통로 계단은 작은 가산 동굴로 이어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